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요즘 자주 하시나요? 분명 뭔가 하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문간에 서서 내가 왜 나왔더라 하고 멍해질 때요. 또 어떤 날은 친구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고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참을 찾게 되실 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나도 나이 먹었구나. 그 말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걸까요? 의학 연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70세 이상 노인 250명의 뇌를 정밀하게 촬영해서 비교했어요.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뇌세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뇌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뇌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스위치가 꺼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늙어서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잠시 멈춘 거구나. 이 깨달음 하나로 이미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15년 동안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연구해 온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의 데이터를 함께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뇌는 평생 동안 새로 연결을 만들 수 있다. 즉, 뇌세포 자체는 늙을 수 있지만 뇌의 연결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그 연결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루틴들입니다. 약이 아니라 병원도 아니라 오직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뇌가 왜 이렇게 쉽게 피로해질까? 우리가 늘 피곤하듯이 뇌도 지칩니다. 하지만 그 피로에는 분명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면 중 정리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을 잠자는 동안 정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죠. 이 얕은 잠은 뇌의 정리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기억이 단기 저장소에만 머물다 사라져 버립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의 실험에서도 70대 이상 노인 30명이 일주일간 깊은 잠을 유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니 기억 유지율이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잠의 깊이가 기억력의 깊이와 연결돼 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로 가는 혈류의 감소입니다. 우리의 뇌는 체중의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피가 잘 돌아야 뇌가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로 가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는 마치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처럼 속도를 늦춥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뇌의 중심인 해마가 위축됩니다. 이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뇌는 점점 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잠이 얕고 혈류가 줄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억이 줄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너무 속상하다며 오셨죠.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흐릿해질까 고민이셨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생활을 함께 분석해보니 아침 햇빛을 거의 못 보고 지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하루를 어둡게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면서 깊게 호흡하세요. 단 20번만요. 그분은 그렇게 딱 한 주만 실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음날 기억이 훨씬 또렷해졌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햇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뇌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자극제입니다. 아침 햇살을 보면 시상하부가 깨어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밤에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져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즉, 아침 햇빛이 저녁의 숙면을 만든다는 뜻이죠. 이 간단한 변화 하나로 그분의 뇌는 다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의 햇살은 두뇌의 시동 버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뇌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기억력을 되살리고 싶다면 먼저 뇌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초 체력은 세 가지입니다. 숙면, 혈류, 그리고 안정감. 잠이 깊으면 뇌가 정리되고 피가 잘 돌면 뇌가 깨어있고 마음이 편하면 기억이 저장됩니다. 이 세 가지가 뇌 건강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론은 분명합니다. 뇌는 늙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피로한 뇌를 다시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뇌를 깨어나게 만드는 루틴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확인된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아침 햇빛 루틴, 오감 자극 루틴, 그리고 해상 일기 루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열쇠입니다. 2부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루틴을 실천한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두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뇌는 운동보다 루틴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은 몸을 자극하지만 루틴은 뇌를 안정시키고 확장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우리의 뇌는 일정한 패턴 속에서 활력을 되찾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신경회로를 다시 정렬하고 기억을 다듬어주며 감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햇빛 루틴. 뇌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시간. 뇌의 회복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하는 날에는 마음이 가라앉고 하루가 무거워지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생체 시계가 어긋난 겁니다. 햇빛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수면 호르몬, 체온, 기억 조절을 담당하죠. 해가 뜨는 시간에 이 빛을 보면 시상하부가 세로토닌 분비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져 숙면을 돕습니다. 즉, 아침의 햇살이 저녁의 잠을 결정합니다. 서울대 뇌과학 연구실에서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햇빛을 본 그룹과 실내에서만 생활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 아침 햇빛을 본 그룹은 불과 5일 만에 집중력 검사 점수가 20% 상승했고 밤의 수면 효율이 35% 개선됐습니다. 햇빛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커튼을 열고 창가에 서서 20번의 깊은 호흡을 해주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가는 순간 뇌는 낮과 밤의 구분을 다시 시작합니다. 특히 눈을 감은 채로 밝기를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뇌의 리셋 시간입니다. 이 습관을 3주 이상 실천한 분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향상, 기분 안정 점수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리듬을 되살리는 자연의 약입니다. 두 번째 루틴. 회상 일기 루틴. 기억을 단단하게 붙잡는 기술.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있으신가요? 요즘은 너무 바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다 보니 정작 마음속 정리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짧은 정리가 기억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대 신경인지 연구소에서
60대에서 80대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회상 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그날 있었던 일을 3가지씩 써보게 한 거예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먼저 인사해서 기분이 좋았다. 새로 핀 국화를 봤다. 이 실험이 끝난 8주 뒤 참가자들의 단어 기억력 점수는 평균 35% 상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분 안정과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전두엽과 해마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둘이 함께 일할 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즉, 일기를 쓰는 행위가 뇌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기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메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나를 다시 보는 과정이에요. 이 회상 루틴을 꾸준히 하면 뇌가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창고가 다시 열리는 셈이죠. 저는 이 루틴을 기억의 저축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15분, 그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나중에 수십 배의 선명한 기억으로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루틴. 오감 자극 루틴. 잠든 뇌세포를 깨우는 작은 자극. 우리 뇌는 감각의 총합으로 살아갑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고루 자극될수록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즉, 감각이 풍부할수록 뇌는 젊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귀도 둔해지고 맛도 잘 모르겠어. 그건 감각기관의 노화이기도 하지만 실은 감각을 덜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회로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자극을 다시 주면 그 회로를 다시 엽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길로만 산책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처음 보는 간판, 다른 향기, 바람의 방향, 이런 모든 것이 뇌에게 새로운 신호가 됩니다. 도쿄 대학의 실험에서는 치매 초기 노인들에게 매일 낯선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레몬, 커피, 장미향 등 서로 다른 향을 하루 10초씩 맡도록 한 거죠. 그 결과 3주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8%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미각 피질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해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경험이 꼭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시장, 처음 마셔보는 차, 처음 들어보는 노래, 이런 작은 자극이 신경세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2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81살의 방영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요즘은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 하시며 웃으셨죠. 제가 권한 건 단 3가지였습니다. 아침 햇빛 보기, 해상 일기 쓰기, 낯선 길 산책하기. 그분은 성실하게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졌어요. 시간이 느려진 게 아니라 머리가 또렷해져서 하루가 더 많이 느껴져요. 이건 뇌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75세의 최은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잠이 부족했고 밤마다 머리가 복잡해서 책을 읽어도 내용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햇빛 루틴만 실천해 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낮에는 졸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약을 바꾼 것도 보충제를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리듬을 바꾼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뇌는 그 단순한 리듬에 반응했습니다.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비결.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이게 효과가 있나? 하고 중단하십니다. 하지만 뇌의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 바로 싹이 트지 않듯 뇌도 최소 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20일만 해보세요. 그 이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루틴이 습관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뇌는 스스로 젊어집니다. 또 하나, 루틴은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햇빛을 볼 때는 오늘 하루도 괜찮겠지. 일기를 쓸 때는 그래도 고마운 하루였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이 세로토닌을 자극해 루틴의 효과를 몇 배로 높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햇빛 루틴 뇌의 시계를 리셋한다. 둘째, 해상 일기 루틴 기억을 저장한다. 셋째, 오감 자극 루틴 뇌의 연결을 확장한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머리가 또렷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잊었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 루틴의 효과를 더 빠르고 깊게 만들어주는 두뇌 영양 식단과 기억력 강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뇌의 연료,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순히 머리의 기능이 아닙니다. 삶의 온기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 온기를 되찾는 길, 이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약보다 밥상에서 젊어진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음식이든 머리에 좋다더라. 그래서 견과류, 블루베리, DHA 캡슐을 챙기지만 정작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은 잘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도달을 돕는 식사법, 즉 뇌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는 식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케톤 식사법입니다. 우리 몸은 평생 동안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포도당을 이용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뇌에서는 그 현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즉, 포도당이 충분히 있어도 뇌세포가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도 머리는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뇌는 대체 연료를 찾습니다. 바로 케톤체입니다. 케톤은 지방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인데 포도당보다 더 깨끗하고 오래가는 연료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60대 이후 기억력 저하군을 대상으로 케톤 생성 식단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와 아보카도를 포함한 지방 중심 식사를 한 결과 3주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0% 향상됐습니다. MRI에서도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죠. 즉, 나이가 들수록 포도당 중심의 식사에서 좋은 지방 중심의 식사로 옮겨가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지방은 어떤 걸까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들기름, 아마씨유,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호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뇌세포의 회복제입니다.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냅스의 유연성이 바로 기억력의 핵심이에요. 오메가3가 많을수록 시냅스가 부드럽고 탄탄해집니다.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뇌의 노화에는 염증이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고혈당,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뇌세포 주변에 미세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보라색, 검은색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가지, 자색 양파, 검은 콩 같은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신경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12주 후 인지력 검사에서 평균 18% 향상됐습니다.
또한 집중력, 반응 속도도 함께 개선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뇌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산소와 영양이 해마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 자색 고구마, 블루베리 요거트, 그리고 가지나 자색 양배추 반찬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런 식품들은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은 단백질이 만들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 회로 자체가 약해집니다.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니어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유리합니다. 콩, 두부, 황태, 달걀, 새우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돼도 그걸 뇌에서 에너지로 바꾸려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 B6, B12는 아미노산을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시키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식사에서 두부 한 모, 달걀 2개, 그리고 현미나 귀리밥 같은 통곡물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균형을 이룹니다. 네 번째는 혈류를 돕는 식사법입니다. 뇌 건강의 핵심은 결국 혈류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소가 공급되고 산소가 충분해야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혈류를 돕는 대표 식품은 비트, 마늘, 토마토입니다. 비트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에서는 비트즙을 매일 섭취한 노년층에서 뇌혈류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계산력과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하죠.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세균으로부터 뇌를 보호합니다. 특히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을 드시면 위 자극이 덜하면서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억제합니다. 익혀 먹을수록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뇌를 지치게 만드는 음식도 알아야겠죠.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 단 음료.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떨어뜨리며 뇌의 에너지 리듬을 깨뜨립니다. 결국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둘째, 트랜스지방입니다. 과자, 튀김, 마가린에 많이 들어있죠. 이 지방은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느리게 합니다. 셋째,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은 뇌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합니다. 국물은 반만, 젓갈은 절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식단의 예시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삶은 달걀 1개와 검은 콩밥 반 공기,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이 조합이 두뇌의 시동을 켭니다. 점심에는 비트 무침, 황태구이, 현미밥 한 공기, 그리고 들기름을 살짝 두른 나물 반찬. 이 식단은 혈류를 열어주고 오후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저녁에는 토마토를 살짝 익힌 토마토 수프, 두부와 아보카도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우엉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은 숙면을 돕고 밤사이 뇌의 정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식사 사이에 허기가 질 때 무심코 과자나 커피를 찾기 쉽죠. 그때는 호두 한 줌, 아몬드 몇 알, 블랙커피 대신 허브차를 선택해 보세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 아몬드의 비타민 E, 허브차의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해 뇌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점심 후에는 두뇌 산책을 해보세요. 밥을 먹고 바로 앉아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식후 15분의 가벼운 걸음이 혈류를 열어주고 기억 회로를 깨웁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로
제가 만난 78세 남성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요즘은 머리가 안 따라줘요. 하시며 웃으셨죠. 하루 3끼는 챙기지만 늘 탄수화물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뇌 식단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블루베리와 달걀, 점심엔 비트와 황태, 저녁엔 두부와 토마토. 딱 한 달 만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신문 기사가 한 번에 읽혀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비타민 B군 농도가 정상화됐어요. 뇌의 에너지 흐름이 되살아난 거죠. 자, 오늘 3부에서 전해드린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뇌의 연료는 포도당이 아니라 좋은 지방이다. 둘째, 뇌를 지키는 색은 보라색과 빨간색이다. 셋째, 기억의 재료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다. 넷째, 뇌를 막히게 하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나트륨이다. 다섯째, 하루 식단 루틴으로 뇌의 리듬을 되살려라. 이 5가지 원칙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밥상이 곧 두뇌 해춘 클리닉이 됩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이 식단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속 보너스 루틴, 즉 운동 없이도 뇌혈류를 높이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일상 행동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보충제보다 더 강력한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4부에서 그 리듬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머리도 몸도 굳는다. 하지만 그건 반쯤만 맞는 말입니다. 몸이 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뇌는 움직이지 않아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이 어렵거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두뇌 활성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비운동 뇌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호흡으로 뇌를 맑게 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산소를 좋아합니다. 몸의 다른 장기와 달리 뇌세포는 잠깐만 산소가 부족해도 바로 피로를 느끼죠. 그래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로 산소를 밀어넣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50명에게 하루 3번 5분씩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6주 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15% 상승했고 불면 증상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를 정도로 깊게. 그 다음에는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뇌의 산소 공급을 높이고 혈류를 열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안정시켜 뇌의 집중 스위치를 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 호흡을 마음 세탁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 마치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 감각이 뇌가 맑아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대화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뇌를 가장 많이 쓰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책 읽기? 계산하기?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동시에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판단력을 씁니다. 즉,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활동이에요. 일본 국립치매연구소에서는 70대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루 대화 시간과 인지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느렸습니다. 특히 대화 주제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뇌의 연결망이 넓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매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버스를 탈 때 이 시간엔 사람이 많네요.
이런 짧은 대화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하는 자극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 습관을 30초 대화 운동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지만 하루에 3사람 이상에게 말을 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가 덜 멍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요. 뇌는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뇌는 관계의 장기입니다. 대화를 할수록 연결이 생기고 그 연결이 곧 젊음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집안에서도 혈류를 깨우는 미세 동작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작은 움직임으로 뇌의 혈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미세 동작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센터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평균 80세 노인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3번 각각 3분씩 다음 3가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둘째, 손가락을 천천히 쫙 펴고 다시 쥐는 동작. 셋째, 어깨를 뒤로 돌리고 목을 가볍게 좌우로 흔들기. 이 세 동작을 꾸준히 한 결과 뇌혈류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머리가 가벼워졌다, 눈이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생각보다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발끝과 손끝의 근육을 자극하면 온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그 혈류가 다시 뇌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루틴을 앉은 명상 운동이라 부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도 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 식사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을 기억합니다. 리듬이 생기면 회로가 안정되고 그 리듬이 뇌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루틴은 손으로 하는 뇌 자극입니다. 손은 바깥의 뇌라고 불립니다. 손끝의 신경이 뇌의 감각 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아노나 뜨개질입니다. 손을 쓰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의 회로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고급 운동이에요. 연세대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손을 쓰는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무려 55%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피아노를 배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식사 후 젓가락을 천천히 잡아보세요. 신문의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보세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손글씨 메모를 써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이 해마를 자극합니다. 뇌는 손의 움직임을 기억으로 번역합니다. 즉, 손을 쓰면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5번째 루틴은 눈과 귀로 느끼는 감정 자극입니다. 뇌는 감정이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시각, 청각 활동이 두뇌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 하루 한 곡씩 음악을 들으며 그 노래에 대한 감상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 결과 6주 뒤 참가자들의 기억력 점수가 평균 25% 향상됐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세요.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멜로디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빛납니다. 음악은 뇌의 운동기구입니다. 또한 하루 한 번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세요. 창밖의 하늘, 공원의 나무, 빛의 색을 느끼는 그 순간 시각 피질이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리셋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뇌는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이 의무가 되면 뇌는 지칩니다. 그래서 루틴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호흡을 10번 했으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도 내 뇌를 돌봤구나. 그 말 한마디가 세로토닌을 자극합니다. 또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뇌 루틴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햇빛 보셨나요?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루틴은 훨씬 오래갑니다. 뇌의 젊음은 혼자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화와 연결,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호흡 루틴 산소로 뇌를 씻는다. 둘째, 대화 루틴 말로 회로를 확장한다. 셋째, 미세 동작 루틴 작은 움직임으로 혈류를 깨운다. 넷째, 손 자극 루틴 손끝으로 기억을 새긴다. 다섯째, 감정 자극 루틴 음악과 시각으로 해마를 깨운다. 이 5가지는 운동보다 안전하고 약보다 지속적이며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쉬고 싶을 때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깜빡깜빡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아, 내 뇌가 쉬고 싶구나 하고 이 루틴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깊게 숨 쉬고 대화를 나누고 손을 움직이고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5부에서는 오늘까지 배운 루틴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2주 실천 플랜을 소개합니다. 단 14일 동안 뇌의 리듬과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과학적 루틴 스케줄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리였다면 5부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두뇌가 진짜로 깨어나는 경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뇌가 왜 피로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를 함께 배웠죠. 이제는 실제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오늘은 단 14일 동안 뇌의 리듬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약속처럼 단순하고 명상처럼 평화로운 루틴입니다.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주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즉, 피로한 뇌를 쉬게 하고 리듬을 되찾는 단계죠. 이 시기에는 뇌를 자극하기보다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1일차 오늘은 시작이니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며 깊게 숨을 10번 쉬어보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는 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 신호 하나가 하루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2일차 잠들기 전 15분, 오늘 있었던 일을 3가지 써보세요. 아침에 차 한 잔이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했다. 창밖에 노을이 예뻤다. 이 짧은 회상이 뇌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3일차 점심 후 15분 산책을 해보세요. 빠를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을 천천히 보며 이 길에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 새로운 시각 자극이 해마를 깨웁니다. 4일차 오늘은 호흡의 날입니다. 아침과 저녁 각각 5분씩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이 길어지면 뇌의 긴장도가 내려갑니다. 몸이 편해지면 뇌도 쉼을 느낍니다. 5일차 대화를 늘리는 날입니다. 마트 직원, 이웃, 가족 누구라도 좋습니다. 단 30초라도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짧은 문장이 뇌의 언어 회로를 자극합니다. 6일차 집 안에서 손을 써보세요. 신문을 읽으며 손가락으로 줄을 짚거나 간단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손의 움직임은 해마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7일차 오늘은 감정 루틴의 날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멜로디에 집중해 보세요. 음악은 기억의 색깔을 바꿉니다. 노래 한 곡이 지나갈 때마다 뇌는 젊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이제 뇌가 휴식을 얻었으니 이번 주는 활성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즐기며 뇌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루틴으로 채워보겠습니다. 8일차 햇빛을 보며 아침 인사를 시작하세요. 좋은 아침이야, 내 뇌야. 이 말을 하며 10번 호흡하세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 뇌의 자존감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9일차 식탁을 바꿔보세요. 오늘은 검은 콩밥과 블루베리 요거트를 곁들여 보세요.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해마를 보호합니다. 뇌의 색깔을 식탁에 올리는 날입니다. 11차 오감 자극 루틴을 해봅시다. 새로운 향을 하나 느껴보세요. 커피향, 허브향, 과일향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10초만 낯선 향을 맡으면 뇌의 시냅스가 새롭게 연결됩니다. 11일차 회상 일기를 조금 확장해 보세요. 오늘은 기억하고 싶은 감사한 일을 하나 적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전화 목소리가 반가웠다. 감사의 감정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억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12일차 오늘은 손 자극 루틴을 조금 더 깊게 해볼까요? 뜨개질, 간단한 그림, 퍼즐 맞추기처럼 손끝의 감각을 집중적으로 쓰는 활동을 하세요. 그 순간 전두엽과 감정 중추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13일차 음악과 기억의 날입니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노래를 찾아보세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뇌는 과거의 장면과 감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는 해마를 재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14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하루 전체를 루틴의 선물로 보내세요. 아침 햇빛 보기, 점심 산책, 저녁 일기.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뇌의 리듬이 완성됩니다. 이날 밤 잠이 유난히 깊어질 겁니다. 루틴을 끝낸 후의 변화. 이 루틴을 14일간 실천한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다. 단어가 빨리 떠오른다. 하루가 덜 허둥지둥하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뇌의 회로가 실제로 안정되고 해마의 혈류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같은 루틴을 실천한 70대 어르신 30명을 조사했을 때 불과 2주 만에 기억력 점수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는 집중을 담당하는 베타파가 뚜렷하게 늘어났죠. 즉,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치료제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을 지속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루틴을 시간에 묶지 말고 장소에 묶으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일기 쓰기보다 식탁을 정리한 뒤 일기 쓰기가 더 오래 갑니다. 시간은 변하지만 장소의 순서는 익숙하니까요. 둘째, 루틴을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혹은 이 영상을 함께 본 분들과 하루 한 문장이라도 나누세요. 오늘 햇빛 루틴 했나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지속에 힘이 됩니다. 셋째,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세요.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더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의 뇌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햇빛으로 시작하고 일기로 정리하고 호흡과 손끝으로 뇌를 깨우는 법. 이 모든 건 약도, 병원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하루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먼지 속에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는 14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루틴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햇빛 보기, 감사 일기, 호흡 루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 예정이라면 댓글에 1일차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간단한 세 글자가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늙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다시 깨워주세요.